반갑습니다. 중년의 놀이터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생각들을 반복하는 순간 인생이 정말로 멈춰버리거든요. 멈추는 걸 넘어서 천천히 침몰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각을 반복하면 왜 인생이 끝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생각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 정말 무섭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뇌는 생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폭발시켜요. 그 결과 몸도 긴장하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실제로 행동 자체가 위축됩니다. 소위 말하는 망설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위축되면 당연히 결과도 안 좋겠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 끝없이 반복되면서 인생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을 버리는 게 필수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라는 생각. 이건 의미가 없어라는 생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무기력해져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인간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의미를 상실하면 삶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방향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인생이 됩니다. 버티기만 하는 인생은 성취도 없고, 성취가 없으면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감정이 지배하게 돼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쪽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것이라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게라는 생각.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은 자존감의 씨앗을 짓밟아버립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비하라고 부릅니다. 자기비하를 반복하는 사람은 도전을 아예 하지 않게 돼요. 처음부터 지레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기회도 얻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립됩니다. 고립은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면서 더욱더 자기 혐오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게라는 생각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까? 그럼 왜 이런 파괴적인 생각들이 반복될까요? 여기엔 뇌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설령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익숙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남기 때문에 뇌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비슷한 상황만 오면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거죠. 또한 사회적 비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SNS를 통해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심리가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부정적인 자극은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방법 1. 메타인지 키우기.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뜻해요. 예를 들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상이나 저널 쓰기 같은 활동이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방법 2.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겁니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게 높아야 새로운 도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할 일을 끝내기, 물 2리터 마시기,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새 큰 일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주 작은 성공 하나라도 만들자고 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방법 3- 자기암시 사용하기. 그리고 또 하나, 자기암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암시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는 걸 말해요. 운동선수들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처럼요.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반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를 긍정적으로 재편성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꼭 직접 체험해보세요.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무서운 예언.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뇌에서는 이미 실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예상하는 사람은 실제로 행동 패턴이 수동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대신 가능한 피해 다니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위축돼요. 이런 소극적인 행동은 진짜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결국 역시 실패했잖아라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실패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됩니다. 작은 도전에도 내가 해볼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 하나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라는 체념. 어차피 다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삶은 원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굴복하는 순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낙관적 편향을 가지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실패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감안하면서도 계속 시도합니다. 반면에 체념하는 사람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죠. 문제는 이 체념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와도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실패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상태죠. 이걸 끊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을 쌓는 것이 체념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어라는 포기. 나는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성장 심리학의 대가 캐롤 드웩 박사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타고난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성장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이런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신경가소성 덕분에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든 성인이든 심지어 노년기에도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할 수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거짓입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다 남 탓이야라는 함정. 다 남 탓이야라는 생각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외부 요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성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반면 외적 통제성이 강한 사람은 내가 실패한 건 다 사회 탓이야라고 생각하죠. 이 차이가 결국 엄청난 인생 격차를 만듭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건 괴롭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가져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먼저 내 책임부터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무책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도 인생을 좀먹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복리효과라고 부릅니다. 1%의 행동이 매일 쌓이면 1년 뒤엔 37배의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1%씩 게을러지면 1년 뒤엔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란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지키세요. 그게 인생을 바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라는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어는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교묘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부릅니다. 내 행동과 생각이 다를 때 생각을 바꿔서 마음의 불편함을 줄이는 심리작용이죠. 문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리화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대신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다짐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생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인생은 서서히 침몰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생각을 꾸준히 선택하면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합시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